지금 권한은 다른 데 다 갖고 있는데 무슨 유저희가 뭐 권한 가진 게 뭐가 있나요? 그게 슬픈 이야기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미 위탁사에 다 신탁사에 가 있고. 아니 멀쩡한 놈들 사기쳐서 뭐 어떻게 뭐 눈탱이 쳐가지고 갔다가 하겠다는 건지 난 지금 이 매각한다는 자체가 안건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법률적 상식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예, 말씀하십시오. 네. 부장님께서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좀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바로잡혀서 하는데요. 우선 순서를 지금 현재 여기 주주님들이 아무것도 몰라 이 회사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안상근 의장님께서 좀 나오셔서 네. 현재 저 땅에 대한 거 현재 있는 것을 서류는 오늘 안 가져오셨지만 구도를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해서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네,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도 모르니까 지금 조금 맞지 않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좀 회의를 멈추시고 네네. 좀 의장님 안상근 의장님하고 최명 감사님을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네네. 우선 설명을 좀 하시고 우리가 질의할 시간을 좀 주신 네,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맨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걸 뭐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재계약을 하든 뭐 하든 그 권한 이임을 원래 이사회에서 하면 되지만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알려서 좀 동의를 받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뭔지를 모르는데 뭘 이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안상근 의장님하고 저기 최명호 감사님이 나오셔서 현재 상황을 전부 설명을 있는데 해주고 그 다음에 와서 주주들이 이해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 네, 우리 또 주주분 말씀대로 안상건 또 의장님하고 또 감사님 계시니까 두 분 모시고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사항들이 이제 이 비상 회장님 하시면서 많은 게 공감이 됐는데 어쨌든 뭐 저분들에게 회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동훈입니다. 일단 감사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외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 보험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일단 감사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지금 그런 사태인지, 또 부채가 얼마인지, 뭐 예를 들어 매출이 얼마인지,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님한테.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구두감사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구두감사 보고를 이거. 외감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에 사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지금 이제 대표이사님이신 장선철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그 임시 회의를 할 때 결산 보고서를 일단 드렸었습니다. 초안이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고 그럼 여기다가 주주들한테도 줘야죠. 제 말씀을 그렇게 자르면 제가 자꾸 당황해서 아니 말씀을 당황이 못 드리잖아요.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들리는데 네? 주주들한테 이미 지금 제 이야기를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지 네, 않겠습니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드렸었고 오늘 이거를 보고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정기총회 때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준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초안에 대한 거는 우리 안 회계사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뭐 저기 정기주주총회가 지연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또 지연이 뭐 그게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주주총회를 바로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감사 보고서도 또 금융감독원에 게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한 달 차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잠깐만요. 예. 회계사님이시죠? 예, 예. 지금 그 UJ 그 월드가 외관법인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동안 그 금감원에 지금 결산 보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지금 UJ 월드는 지금 작년 2017년도 없고 2018년이야, 그지? 17년, 16년 없거든요. 16은 대상이 아니고 16은 17은 게시가 돼 있고 17이 게시가 돼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18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뭐 마지막 데드라인이 6월 말까지입니다. 게시 기간 그렇죠.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한 달 안에 게시를 할 겁니다. 게시를 할 거고요. 예, 예.
그런 건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네. 단지 노정 거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런 내부적인 사정이 제 있으니까. 알기로는요. 예. 감사를 외국감사에서 예. 직접적 이제출해가지고 예, 여기서 나갔어요.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아니면 금융권 그렇지만은 예. 2017년 거도 마찬가지예요.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감사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오늘 가서 체크해봐. 내용이 거기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주주님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좀 다 계십니다. 좀 흥분하기 직전입니다. 전부 다. 이거 망하느냐 흥하느냐 좀 아주 속된 말로 그래서 여기 지금 저 이사님 지금 전에 이사님이시였나요? 지금 앞에 계신 의장님이 예. 이사님이죠. 대표 이사님은 아니셨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님도 자료 제출 모른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이사로서 재임하면서 뭐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이사를 하셨는지 그것도 심스럽고 또 감사도 아까 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매년 외곽감사를 해가지고 감사 보고서를 직접 작성은 안 하지만 자료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기꾼이 아니다. 저는 지금 의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다 하는 걸 증명하는 차원에서 아주 진솔하게 주민들한테 발표를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기록이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재판할 때 재판 자료 될 수 있고 형사건이나 민사건 전부 다 이게 자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는 가능하면 그냥 과장되게 금방 여기서 피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시지 말고 좋은 방안에서 좀 솔직하게 우리 주님들이 정말 알아듣고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다음에 상호 변경권이라든가 이게 부동산 처분권도 여기서 이제 의견을 뭐 쉽진 않을 거지만은 이런 진전 의론의 토의의 참고들 사항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고 말씀 좀 아주 신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윤점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또 다시 한번. 네. 잠깐만 좀 말씀을 제가 자주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대화가 하루 종일 가도 대화가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선 현재 저 토지 관련돼서 그 권리 관계나 현재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얼른 파악하기로는 지금 농협에서 한 200억이 제1 우선 수익권자로 지금 대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월 17일 날 디폴트가 났죠. 예. 그럼 지금 이제 제2 우선 수익권자한테 지금 사라고 지금 그 원고를 보면 돼 있어요. 그렇게 진행 중이라 알고 있고 예. 그것이 5월 7일까지 최고가 날아간 줄 알고 있습니다. 최고장이. 예. 만약 제2 우선 수익권자가 인수를 안 한다면 이거 이제 경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경매로 가게 되면 지금 1순위가 200억 대출에 260억이 지금 설정이 돼 있고 2순위가 250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또 3순위 채권자가 또 110억인가가 돼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법인의 채권만 또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주주들이 지금 자본금이 120억인가 150억인데 여기 넣은 돈도 엄청난데 그럼 땅은 우리가 알기로 285억 선에 산 걸로 알고 있어요. 땅은 285억에 샀는데 부채가 500억이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 자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선 먼저 하나를 딱딱 설명이 돼야지. 한참 얘기하다가 날새도록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 땅과 관련된 것만 우선 하나만 먼저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맞느냐고부터 내가 물어볼 겁니다.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잖아요. 제1우선 수익권자가 농협의 6군데 단위조합이 컨소시엄을 해서 200억 대출을 하고 브릿지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억 설정이 돼 있고 3월 17일 날 이자를 못 넣어서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다른 은행에서도 이미 또 이자를 못 가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와서 2순위 수익권자를 우리가 만났어요. 박정무 회장이라는 분을. 자, 그 사람은 살 의향도 없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5월 7일까지 자기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 200억 넣어서 자기가 사면 그만이지만 그 돈이 만약 없다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우리 주주들한테 나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범위가 지금 한참 넘어섰잖아요. 산 가격은 285억인데 이게 500억이 넘는 부채로 끌어들였어요. 거기는 우리 주주들 돈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선 얼른 이 자료를 주고 주주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주주들도 또 힘을 합하고 있으면 합하고 해야 되는데 이만큼 비상대책위원장 옆에서 나도 8.8%를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서 깝깝했던 거냐. 아니 차별을 줘야
그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줍니다. 땅은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땅 계약도 그래서 이순희자가 내용 증명 보낸 걸 보니까 330억의 매매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회계사님이면서 이사님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매매 계약이? 그것부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주총 결의사항이죠. 그럼 주총 결의했습니까? 근데 이순희는 매수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매매 계약에서 공정해 줬잖아요. 그거 가져올 때. 아니 뭐 헛소리를 하나 자꾸 해결. 자, 잠깐만. 예, 제 얘기야. 아니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부터 소리 대답해. 오라 빠졌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확인을 해봐요. 아니 회계감사 하셨다는 분이 회계사라는 분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주총을 진실 얘기를 해야지. 그 계약서가 진실인지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아 진실이에요. 네. 아니 그럼 이사님이 네. 또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은 양재호 대표 혼자서 해버렸다는 그런 네, 것밖에 네. 안 되는데 아니 일단- 좋다 이거 그렇다고 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신임 대표이사한테 보여준 게 없어요. 자료도. 자, 자 아니 그래놓고 수습을 후임이 와서 한 달 후에 뭐 공개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 회계사님이시잖아요. 회계에 대한 천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로는 못 주더라도 오늘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주주님들 계신데 다른 거 없잖아요. 이 회사 재산이라는 게 저 땅 하나잖아요. 285억에 사가지고 540억이 넘는 부채를 일으킨 저 땅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 이 뒤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기 문화집회관람시설입니다. 문화집회관람시설에다가 3,450억의 PF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PF는 안 됩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금융 전문가고 투자회사도 가지고 있고 다 합니다. 다 해봐도 문화집회시설에다가 3,450억을 투자한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결론은 하는 것처럼 해서 계속 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거 봐라. 여기 내가 커피숍 하나 줄게. 지금 이 주주 명부에 올라와 있지 않는 주주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팔아먹고 올려놓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도 내가 이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온 서류를 봤냐면 주주 명부에 최대 주주 명부가 빠졌습니다. 유저희 월드 홀딩스가 69%를 가지고 있다 해놓고 주요 주주 빼놓고 그 주주를 계속해서 주식을 2중 3중으로 팔아먹고 또 담보를 하고 또 못 준다 하고 이게 큰 사건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주들을 속여서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양재호 이사가 감옥에 갔더라도 왜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은 다 공개하게 되는데 주주 명부도 처음에 주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주주들끼리 소통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가 알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이사님이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님 대답해 보세요. 주주 명부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왜 그런 걸 속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지금 놓쳐버리고 5월 7일 내일 모레 아닙니까? 어느 영 빼는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다 5월 7일까지 지금 200억 정도 해결할 수 있겠어요. 200억 갖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저걸 해결하려면 세금 체납이 지금 6억 이상 돼 있어요. 세금을 갚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 그걸 왜 숨깁니까? 그리고 근로자들이 지금 임금도 한 10억이 넘는 것이 체불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선 지금 근로자들은 월급 못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계속 주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지금 현재까지 유도해 가고 있어요. 왜? 그들이 또 다시 고소를 하면 또 감옥 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채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하는 일도 없이. 이게 다 우리 주주들 돈 아닙니까? 이래놓고 무슨 한 달 후에 보고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우선 첫째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매매 계약한 것은 입법이라고 우리 이사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입니다. 자,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또 이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대표이사가 혼자 다 하고 도장 찍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았다 싶으면 왜 자료 제출 안 해줍니까? 최 전무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최 전무님이 지금 대표이사가 없을 때는 권한 대행인 건 아시죠? 근데 직원들은 왜 아직까지도 월급을 못 주고 있으면서 월급도 안 주면서 지금 회사에 나오지도 않는데 제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그건 당신 책임이잖아요. 아니 당신 책임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 우리 주주들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나오고 가만 놔두고 그 사람들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이 새로운 경영진에서 너희를 해고하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운데서 혹시 이관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그 사람들은 월급을 줘야 돼요. 언젠가는 줘야 됩니다. 우리 유저희 월드가 살아나면 임금 채권이 제일 우선 채권입니다. 이거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 땅과 관련해서 이거 어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누가 하나님이라 이거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땅에는 농협 5개 은행이 200억. 주협입니다. 주협. 주협입니다. 주협. 주협. 대구 주협. 아니 그거 이제 6개. 일단 6개. 예, 컨선데. 아니 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 자꾸 제가 헛소리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초면인데 자꾸 저 실질적인 현실적인 의사 표시를 못 하실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 주협이 PF 성격입니다. 자금이 PF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하 뚜껑 6층까지 덮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쿼티가 없다 보니까 박종모 씨나 에쿼티 맞춰 주어서 그들이 칼자루 잡으면서 신탁사에 신탁 등한 겁니다. 그렇죠? 아, 회계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럼 칼자루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이사들은 여기 저 주주들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저 땅에 대한 칼자루는 축협에 지급 보증을 한 두 사람이 칼자루를 갖고 있어요. 매매 권한도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무슨 오늘 뭐 부동산 매매 관련 뭐 저 주주들 의사를 묻는다는 겁니까? 그 주주들 상대로 또 사기친다는 거 아닙니까? 즉 기본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 여기 오늘 모아놓고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모두 발언하신 분 말씀이 100% 맞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파산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토론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 방향이 그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지금 저 이 회의 자체를 지금 진행하시는 거가 의결사항도 의결권도 말이 뭘 한다는 것도 기본도 안 갖다 놓고 말이지. 감사 보고서가 그러면 미흡하더라도 골격 자체는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실금 연간 손실금액이 얼마가 났고 기본도 안 갖추고 말로 이거 종이떼기 한다고 새로 신임 된 놈들 다 짜놓고 말이고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거 갖고 지금 여 나이 살 먹은 놈들 다 불러갖고 희롱하는 겁니까? 지금 유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지 않냐 말이에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상태에서 주청을 하셔야지. 정기추중에 정기주총이 넣고 감사. 아니 그러니까는 임총을 하시더라도 적법한 절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적법을 빙자한 헛소리죠. 그건 말씀도 안 되시는 거고요. 저 더군다나 회계를 하신다는 분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 회사가 뭐 어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함부로 내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다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주들이 주인인데 주인한테 뭐를 감춘다는 겁니까? 이걸 모든 권한을 빅텐에 주면은 이런 부분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분하자는 건지 부동산 처분에 관한 건은 결의는 없는 걸로 하시죠 일단.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은행권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 권한을 달라는 건데 그걸 제가 조금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부동산 처분에 대한 결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이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듣고 예. 네. 자, 안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의사항 중에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은 없는 걸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는 걸로 하십니다. 예, 협의는 하는 걸로 하는 건 괜찮죠? 이사회에서 협의하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주를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맹숙 주주 대리인의 필요라고 합니다. 지금 이 권한 자체가 주주가 이제 오해하는 게 권한을 아예 드린다는 건지 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자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임 대표이사한테 이런 협상권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아예 위임한다는 것인지 처분하자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분이 아니라 위임을 한다는 걸로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거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데에 대해서 결의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손 들으십시오. 네, 반대가 없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협상과 이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의가 되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 편안하게 우리 또 이사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주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릿지로드 금융기관에 땅은 뭐다 아시겠지만 5,500평에 지하 6층까지 뚜껑이 덮여져 있는 상태로 물론 뭐 신탁은 돼 있지만 유저희 월드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가치가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는 850억이 나온 감정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부채 구조를 보면은 금융권의 축협 6개에서 200억이 1순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하고 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는 작년 말로 전체 총 부채가 48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는 이제 그 축협 금융권에서 만기가 3월 17일 2019년 3월 17일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사실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만기 연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즉시 우리 장성철 주주님이랑 또 좀 대주주 몇 분이랑 비상대책회의를 가동해가지고 그러면은 회사 정보를 최대한 빨리 공유를 하자 해가지고 기본적인 뭐 회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계약서 이런 것들은 많이 공유가 돼 있고 가장 급한 사안이 그럼 뭐냐? 양지호 대표가 나오든 못 나오든 가장 급한 사안은 일단은 그러면은 빨리 임시 주총을 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분을 좀 새로운 이사나 대표들을 뽑아서 어떻게 대처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현 경영진 추 경영진이죠 그런 분들이 장승철 신임가 공조를 해가 말씀해 주세요.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주의 월드가 소유하고 있는 유주의 테마파크 부지 자체가 방금 앞에서 모두발언 했던 주주분들을 말을 인용하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초기에 공매를 받아서 인수할 때 200억에 대한 부분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 축협을 제외한 6개 금융기관이 PF 형태로 좀 이루어졌고 거기다 에코티 성격으로 뒤에 이제 박종모 씨 등 사채 쪽에서 지금 에코티를 태운 형태로 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회계사님 아시다시피 이 매매 물건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권에 PF를 하면서 현재 유지의 월드의 최대 주주인 유지의 월드 홀딩스의 전체 경영권 및 지분이 연대 보증 형태로 담보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호 대표도 개인 보증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이수익 채권자인 박종모 씨 등이 유지의 월드가 이 PF 사업을 진행을 못했을 경우에 채무 인수를 하는 조항까지 들어가서 200억에 대한 금융권 부채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매매 제한도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유지의 월드가 이런 내용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을 한다는 계약을 한다든가 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법사항이고 사기 기망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예. 자 유지의 월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금융권과 그 다음에 이수익 채권자인 박종모 씨의 권한으로 다 위임이 돼 있고 실적인 그분들이 임명계약을 통해서 매매계약서에 쓴 것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선 주주분이 이의 제기한 것처럼 매매에 대한 처분을 하기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 행위나 매매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한 자체가 그게 유지월드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기 기망 행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 맞죠? 네. 예, 유지월드 대표이사인 양재호 씨가 만약에 그런 매매 행위를 제3자나
그런 분들하고 그 했다고 하면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 예.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네. 유주월드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인 도장 법인 도장 찍고 인감을 통해서 매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사기죠. 그건 뭐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예.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회사에 감사하고 회계사인 그 전 그 이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예.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예.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아니 사기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글쎄 그런 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확실하게 예. 사기 행위 맞죠? 근데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무슨 판사도 아니고 아니 뭐 회사 앞에서 자산을 뭐 매각하는데 회사 어떻게 자산을 매각하는데 저는 임원 주주들의 분이 동의도 없이 말도 아닌 물론 상법의 위반이라고는 제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 사기인지 뭔지를 갖다가 모든 걸 제가 이 앞에 놓고 뭐 답을 할 필요 없죠. 상법의 위반이라고는 제가 말할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기 행위로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그 속기사는 분명히 그 부분을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의 설명이 끝날 때까지는 들어주시고 끝나시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위법적인 판단을 갖다가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자, 의장님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뭔가들 좀 오해들이 좀 있으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총도 좀 자주 좀 하고 주주들한테 좀 보고서도 좀 자주 날려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다 뭐 없어져 버린 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신임 대표 이사도 자기 한 38%라고 하는 거액을 지금 여기다 지금 투자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오해가 없으셔야 될 건 아까 단어를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 처분 그러니까 나도 황당한데 처분이 됐었는데 위임 협상하는 위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아마 오늘 그 말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디 장선재 대표이사님 그 말 맞죠? 자기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이 아니고 협상을 하는데 원래는 이사회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양재호 대표처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권한을 이임해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주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이임해 주겠습니까? 이걸 아마 대표이사를 처음 해보셔가지고 말을 아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빠져가는 길 찾으려고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개수작 피는 겁니다. 이거 말 같지 않은 짓거리들이지. 기본도 안 갖추고 말이지 무슨. 아니 잠깐만. 아니 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이게 뭐 이사들 위임 받아서 저 주주들 아니 잠깐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 나 이 말만 하고 그건 좀 너무 지나치신 말씀이에요. 아니 사실의 사실관계가 그렇죠. 아니 지금 얘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네. 주주들 의결권 행사로 우리가 했을 뿐이다. 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에 더 불과하지 어떻게 뭐 어떻게 얘기하자는 겁니까 이게? 법률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학적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예, 아니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 해결책을 찾고자 끝나고 얘기하시죠.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된 거 여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좀 이따 얘기하시죠. 가든 그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우리들 나이 주주 누구신지 매니저 얘기해서 예. 저 한 4% 갖고 있는 최상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후 자금을 막 몽땅 넣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저 장상철 회장님으로 비롯해서 우리가 10명이 모여갖고 의견은 어쨌든 빚이 얼마가 됐든 자 급한 걸 꺼가면서 이 회사를 살리자는 의도입니다. 살리자. 자, 그 살리자는 의도가 좋으시니까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이제 집행부가 한번. 의도는 그날도 우선 급한 불을 끄자. 그리고 땅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 주시는 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세요. 깊이를 모르시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더 사안을 깊이 아시고 의사 표시해 주세요. 저희가 이미 법률적 검토나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맞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현실과 지금 동떨어지는 표현을 하시고 계시니까 일단은 자지가 우리가 보인 거는 우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어가지고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 드린 겁니다. 아니 못생긴 나 쳐다보고 얘기 좀 하시고 앞으로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돈이 소중하지 않은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몇 차례 만나면서 어쨌든 내 목숨 같은 돈을 살리자.
사실은 저 장성철 회장님도 뭐 그날 얼떨길에 이제 위원장으로 뽑으셨는데 저분이 재능이 좀 있다고 봐요. 저도 그거를 상업지역으로 바꿔보려고 구청, 뭐 정치인 만났는데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들이 이름 바꿔가지고 뭐 지가 사기를 먼저 거에 사기를 쳤든 우리 이름 바꿔서 장성철이라는 분을 모시고 우리 주주들이 가면 돼요. 한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주들이 끌어내린 거예요. 그것처럼 양재는 너 나가게 시키고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홍보를 하지 마시고 좀 더 기자들 보고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순위에 200억 있고 그 다음에 2순위 자체가 135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부채 총액이 작년 말로 4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물론 뭐 저희들이 감정 받아놓은 거는 850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7일 1차 만기 연장을 못 해가지고 현재 금융기관하고 그 만기 연장 문제나 아니면 뭐 이순위 대입 연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시급함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상대책위에서 장성철 대표님이랑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2순위, 3순위는 물론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 이 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팔든 사업을 진행하든 그리고 또 연장만 된다면 또 뭐 물론 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무사히 연장이 되면 또 시중에서는 우리 부채를 다 상환하고도 남는 그런 만큼의 또 뭐 얘기가 충분히 오가는 같은 그런 감도 들고 그래서 저희 남아있는 임원이 그래도 장성철 대표님이 책임감을 갖고 능력이나 잠재력이 가장 확실하고 주주의 재산을 지켜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최대한 빨리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장성철 대표님 중심으로 임원진을 꾸려서 이걸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생각하면 물론 모든 게 그렇죠. 뭐 삼성도 경매대 가면 몇 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시아라도 뭐 경매대 가면 얼마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고기와 죽은고기의 차이는 값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장성철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서로 손발을 맞췄고 남은 기간이 짧지만 장성철 대표님이 1순위를 무사히 잘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해서 뭐 효율을 극대화해가지고 주주분들에게 손해가 최소화되게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다른 거 한번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예. 부기자님 말씀을 이제 100% 이제 지지한다 치더라도 네. 자 그렇다면 왜 자료를 요청한 걸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기요, 선생님 주주님 이제 죄송한데 아니 회사를 분석을 해야 투자를 하고 회장님, 주주님, 네. 주주님은 남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 여러 사람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한 사람만 듣고 부처님 얘기만 듣고 진리가 다 부처님한테 있구나 이러지 마시고 부처님도 들어보시고 예수님도 들어보시라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이 세상에 가장 유용한 사람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여러 권 읽으시고 이렇게 아니 자료를 왜 안 주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료를 왜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여 부처님하고 예수님 왜 나오나 그래. 난 참. 여기요. 여기 다 어른들 말씀드릴게요. 같은데. 저 우리 회계사님보다 다 어른들 많은데 여기. 제가 뭐 훈계하러 오셨나? 훈계하시는 건가? 제가 자료를 충분히 공유를 했습니다. 충분히 공유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공유했죠? 우리 장성철 위원장하고 저희가 내용 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전에 공개 전혀 없었고. 아니 주인들한테 공유를 시키셔야지 무슨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계사님? 조만간 하신다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기주주총회는 적법한 절차에서 제가 입법을 한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서 한 달
적어도 한 달 이내 그건 다 금융감독원에 공시하고 다 돼 있으니까 단지 회사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판국에 주주한테 올려가지고 뭘 어떡하겠습니까? 자, 오늘 임총 의결사항이 뭡니까? 안건이 뭡니까? 안건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세요.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안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궁금한 거를 제가 주주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좀 같이 하자고요. 서로 오해하지 말고 이 회사 잘 끌어가자고 그런 겁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좀 회사를 위해서 뭐 있으면. 자, 줘보세요. 자, 유저희 이노베이션의 조복근 부회장되는데요. 저희가 그 2016년도에 양재호 대표로 인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땅 매매 계약을 600억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절차를 좀 밟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때 2월 중순인가요? 2월 중순까지 저희가 잔금을 치러주기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서 400억을 준비했습니다. 400억을 준비해서 양재호 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하니까 갑자기 일시불로 달라요. 그래갖고 일시불로 못 줬어요. 그러면서 이 계약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조이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양재호 씨가 유조이라는 타이틀을 하면서 저희도 유조이 이노베이션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주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양재호 대표가 저희한테 주주를 꼭 대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의견권을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 아닌 피해를 저희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주총회 다 하시는데 이 회사를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매를 하고 금액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매매하는 상태도 문제가 되고요. 좀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리한 점 용서 바라고요. 저도 사실은 유저이 월드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예, 제 돈도 다 들어가 있고 유저이 월드가 무너지면 저도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같이 저도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장성철 대표님. 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저도 속이 좀 시원합니다. 사실 제가 파악하기는 또 한계가 있고 또 저보다 또 깊이 알고 있고 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앞으로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문제, 인허가를 변경한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추진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런 거 없이 충분하게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번 제가 할게요. 지금 회생 절차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거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땅이 없어지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디폴트 상태에서 현재 악성 채권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지금 우리 회사 측 부회장 표현이 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일 깊이 있게 검토를 한 사람입니다. 저 땅은 사실은 개발 이익을 통해서 피해를 복구하는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체가 문화집회시설에서 주상복합이 됐든 정부하고 관계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제가 좀 희망적인 상황까지 진행하다가 양재호 씨의 그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모든 걸 버려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역 보고서까지 만들 준비까지 갖고 있었고 저는 이제 도시개발업을 전문으로 평생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 땅에 대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저거를 살리려고 한다면 악성 채권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 토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그 종변경 내지는 그 다음에